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벌써 같이 한 시간이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WDM 드라이버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WDF 형식의 드라이버를 배우게 되는데요. WDF 스타일의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드라이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한결 간단하게 느껴질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시스템 내에 숨겨져서 실제로 커널과 실제 어떻게 연결돼서 동작하는지 그와 같은 부분들이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드라이버를 개발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점을 좀 만났을 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WDM 드라이버를 공부하는 수준에서 배우시고 실제로 드라이버는 WDF 스타일의 드라이버로 개발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WDF 스타일의 드라이버로서 8장에서는 KMDF 그리고 9장에서는 UMDF 스타일의 드라이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WDF 드라이버와 WDM 드라이버의 차이점 다시 한번 배우고요. 그리고 WDF 오브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WDF IOQ, 그리고 이벤트 콜백의 관계, 마지막으로 세컨드 WDM이라는 그 드라이버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퍼스트 KMDF라고 하는 예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WDF 드라이버와 WDM 드라이버의 관계.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큰 그림에서 보면 전부 다 WDM 드라이버처럼 보이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왼쪽의 그림에서는 내부적으로는 KMDF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안에 실제 개발자가 개발하는 KMDF 드라이버는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WDM 드라이버들이 IRP 명령어를 보낼 때 쓰는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런 IO 콜 드라이버에 의해서 WDM 드라이버가 다른 WDM 드라이버를 호출하고 나면 또 다른 WDM 드라이버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처럼 IO 콜 드라이버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KMD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드라이버도 외부에서는 IO 콜 드라이버라는 형태로 실제 IRP가 전달이 되지만 내부에 지금 숨겨져 있는 이 KMDF 드라이버는 이 프레임워크의 특징에 의해서 더 이상 IO 콜 드라이버를 쓰시면 안 됩니다. KMDF 드라이버에서는 WDF request send라고 하는 함수를 대신 사용하셔서 외부에 있는 드라이버에게 리퀘스트를 전달하게 되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처럼 WDM 드라이버가 외부에서 어떤 IRP를 전달했을 때 이 KMDF 프레임워크는 그 리퀘스트를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구태여 KMDF 드라이버에게 전달하지 않고 바로 다음 드라이버에게 이렇게 스킵하는 그와 같은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KMDF 드라이버는 꼭 자기가 처리해야 될 것들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리퀘스트들은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대신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보통 WDM 드라이버를 개발하던 분들은 WDF 드라이버 스타일로 갔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얼마 없다 보다 좀 간결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스타일로 좀 더 정교한 스타일로 드라이버를 만들기에는 이 KMDF 드라이버가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MDF는 버전과 그리고 최소 동작 운영체제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요 KMDF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현재 1.19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버전은 윈도우즈 10 버전 1607번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2016 이상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KMDF 버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1.7이 있는데요. 1.7 KMDF 버전의 어떤 코드는 윈도우즈 2000 이상에서는 전부 다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KMDF 드라이버를 만들 때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그 프레임워크가 어떤 버전을 사용하게 될지를 미리 정하시고 적당한 그 KMDF 버전에 맞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만드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WDF 리퀘스트와 그리고 WDF 큐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DM 드라이버는 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IRP를 전달하겠죠. 보통 WDM 드라이버는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에 의해서 IRP 디스패치 루틴으로 IRP가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KMDF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와 같은 IRP는 더 이상 KMDF 드라이버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신 KMDF 프레임워크는 이와 같은 IRP를 WDF 리퀘스트라는 형태로 바꿔서 그림처럼 WDF-Q 또는 WDF-IOQ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모리에 적재를 시켜 놓습니다. 이후에 이 KMDF 프레임워크는 이곳에서 WDF 리퀘스트를 끄집어다가 바로 KMDF 드라이버에게 전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외부에서 다른 WDM 드라이버가 IO 콜 드라이버를 통해서 IRP를 전달하면 그 IRP가 그냥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큐에 들어갔다가 다시 끄집어져서 WDF 리퀘스트라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KMDF 드라이버에게 전달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 KMDF 드라이버는 또다시 다른 WDM 드라이버에게 명령을 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바로 그림처럼 WDF 리퀘스트 sen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외부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리퀘스트는 바깥쪽의 WDM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에 의해서 IRP 디스패치 루틴으로 전달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결국은 바깥쪽에서 볼 때는 전부 다 WDM 드라이버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처럼 KMDF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의 일들을 프레임워크가 대신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WDF 리퀘스트 send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우겠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함수는 KMDF 드라이버가 요청, 즉 WDF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을 다른 드라이버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마치 WDM에서는 IO 콜 드라이버와 유사한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DF 리퀘스트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타겟이라고 불려지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실제로 이 리퀘스트를 받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WDF 리퀘스트 send라는 함수를 쓸 때는 보내고자 하는 리퀘스트와 그리고 타겟이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어느 곳으로 보낼지 이 리퀘스트를 실제 보내고자 하는 그 타겟 정보가 들어있는 WDF-IO 타겟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라미터에 리퀘스트 옵션스가 있는데 이 옵션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실제로 동기식으로 아니면 비동기식으로 내지는 타임아웃 이와 같은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이 KMDF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WDF 리퀘스트 send 함수의 그 세 번째 파라미터 옵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파라미터는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send 옵션에는 사이즈, 이 구조체의 사이즈, 그 다음 플렉스, 타임아웃 이와 같은 값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렉스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의 상수값을 플래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임아웃 값을 주고 싶다든지 또는 동기식으로 명령을 보내고 싶다든지 이와 같은 옵션을 주고 싶을 때 여기에 있는 플래그를 적당하게 선택을 하셔서 다시 앞에 있는 WDF 리퀘스트 send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세 번째 파라미터로 올바른 플래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DF-IO 타겟과 WDF 디바이스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겠는데요. KMDF 드라이버가 속해 있는 디바이스 스택에 여러분 바로 다음 드라이버,
즉 여러분이 WDM 스타일에서는 우리가 IRP를 받아서 우리 바로 다음 넥스트 레이어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그것을 구해오는 것과 유사한 그런 함수가 바로 KMDF도 있는데요. 그 함수가 바로 WDF device get IO target이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WDF device get IO target이라는 함수에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WDF 디바이스라고 불려지는 여러분의 디바이스 객체를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이 명령을 보내야 될지 그 타겟이 어딘지를 이렇게 리턴 값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파라미터 디바이스는 KMDF 드라이버가 관여하는 디바이스의 그 디바이스 스택 내에 WDF 디바이스를 지칭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바로 WDF IO 타겟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WDF request send 라는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WDM 드라이버와 우리 WDF 드라이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IRP 디스패치 루틴과 이벤트 콜백에 대한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IO 매니저 또는 어떤 다른 WDM 드라이버들이 여러분이 작성한 WDM 드라이버 쪽으로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통해서 IRP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IRP의 종류에는 common, 즉 read나 write, create, close와 같은 일반적인 IRP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PMP IRP, 그리고 Power IRP, 이와 같은 IRP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꼭 기억하실 부분은 우리가 WDM 드라이버는 WHQL 인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여기에 전달되는 PMP, Common, Power IRP 이와 같은 IRP를 모두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이 사실은 개발자에게는 좀 번거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다루게 되면 이와 같은 PMP나 Power IRP들은 블루 스크린 일으키기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는데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또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KMDF 드라이버는 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역시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통해 IRP가 전달이 되면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KMDF 드라이버는 자기가 처리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따라서 그림처럼 PMP IRP 또는 Power IRP 이와 같은 요청들은 싫으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그림에 나타내는 대로 KMDF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PMP 요청과 그리고 파워 요청을 알아서 핸들링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PMP 요청 또는 파워 요청의 일부분을 KMDF 드라이버 스스로가 핸들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그림처럼 특별히 선택적으로 이와 같은 PMP 요청이나 파워 요청을 다시 받아서 핸들링하는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분명히 KMDF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돌아가는 드라이버가 한결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IRP 디스패치 루틴과 KMDF 이벤트 콜백에 대한 차이인데요. 즉, WDM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은 IRP를 받게 되는데 그 IRP를 받는 곳을 우리가 IRP 디스패치 루틴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이와 같은 IRP를 둘러싸고 있는 WDF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객체가 있고 이 객체를 실제 받는 곳은 KMDF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이벤트 콜백 루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묘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 정도는 추측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콜백 루틴이 바로 IRP 디스패치 루틴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WDF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DF 오브젝트는 WDM 오브젝트와 그 사용되는 쓰임새가 거의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WDM 드라이버를 공부했다면 드라이버 오브젝트, 디바이스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 그리고 IRP 이와 같은 오브젝트들이
유사하게 WDF에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WDF 오브젝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서 잘 보시면 WDF 드라이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WDF 오브젝트들은 부모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부모가 존재해야만 자식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WDF 리퀘스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WDF 리퀘스트는 운영체제가 IRP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 그럴 때 KMDF 드라이버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WDF 오브젝트인데, 대부분의 WDF 오브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상속 부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직접 생성한 WDF 리퀘스트의 경우에는 이처럼 상속 부모로서 WDF 드라이버가 바로 그 상속 부모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WDF-Q가 있는데요. WDF-Q는 보통 WDF-IOQ라고 하는 자료용도 나오는데, 이 WDF-IOQ는 특별히 WDF-Q를 만들 때, 그럴 때 참조되는 그런 자료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DF-IOQ와 이벤트 콜백 함수의 관계를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WDF-IOQ를 생성을 할 땐 반드시 WDF-IOQ config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자, 이 config라는 자료 구조의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dispatch type, 그 다음에 default queue, 그 외에 이벤트 콜백 함수의 주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우리가 입문자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박스를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WDF 리퀘스트가 리퀘스트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될 이벤트 콜백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큐를 만들 때 이 큐에는 어떤 리퀘스트를 담을 것이다, 이것을 명시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큐에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리퀘스트가 예를 들어서 리드 리퀘스트다, 그러면 이벤트 IO 리드라는 이곳에서 그 리퀘스트를 핸들링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즉 이와 같은 구조체에 해당하는 이 필드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콜백 함수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에서 리드 파일 또는 라이트 파일 또는 디바이스 아이 컨트롤 같은 API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은 파란색으로 명시된 필드에 들어있는 함수 주소가 이와 같은 함수들을 처리하는 콜백 함수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해하시는데. 자, 그리고 디스패치 타입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디스패치 타입을 좀 자세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디스패치 타입은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자, WDF-IOQ 디스패치 시퀀서이라는 게 있고, WDF-IOQ 디스패치 패러럴, 마지막으로 WDF-IOQ 디스패치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서로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보자면 첫 번째로 시퀀서는 한 번에 하나씩의 WDF 리퀘스트만 처리하고 싶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이 큐를 만들 때. 두 번째로 패러럴이라고 주시게 되면 나는 동시에 여러 개의 리퀘스트 처리할 수 있는 큐를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매뉴얼이라고 주시면 이 리퀘스트를 큐로부터 끄집어내는 작업은 누가 한다? 바로 드라이버가 직접 하겠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돕고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먼저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WDF-IOQ 디스패치 시퀀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외부에서 만약에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그 리퀘스트가 큐에 들어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큐에 들어온 리퀘스트가 한 번에 하나씩,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만 끄집어져서 적당한 KMDF 드라이버의 이벤트 콜백 루틴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퀀서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자, 그런데 WDF-IOQ 디스패치 패러럴은, 자, 그림처럼 외부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큐에 이렇게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들어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동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이벤트 콜백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도 또 다른 이벤트 콜백이 호출될 수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즉 동시성이 가능하다. 사실은 드라이버를 만들면
가장 바람직한 드라이버 형태는 바로 이 큐가 패러럴 형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명령이 전달되는 것들은 멀티스레드에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야지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가능하면 패러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리퀘스트 하나하나를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드웨어를 건드려야 된다면 하드웨어의 레지스터는 동시 작업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하드웨어에 대해 사양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큐를 만드실 때 시퀀설이나 아니면 패러럴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속성이 바로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은 자, 그림처럼 외부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큐에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에 큐에 리퀘스트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때 KMDF 드라이버 스스로가 먼저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 달라. 내가 지금 하나를 처리하고 싶으니 하나를 달라. 이런 식으로 먼저 요청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하나가 끄집어지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큐가 바로 매뉴얼 큐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WDF-IO 큐를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큐가 없으면 리퀘스트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콜백 함수 중에 이벤트 IO 리드 그리고 이벤트 IO 라이트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이벤트 IO 리드나 이벤트 IO 라이트는 둘 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타입 자체가 똑같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리퀘스트가 어떤 큐에서 끄집어졌는지 큐에 대한 자료형과 그 다음에 리퀘스트 실제로 리퀘스트 명령이 어떤 명령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랭스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파라미터 3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핸들링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리드 파일 그리고 라이트 파일 이와 같은 API 함수의 호출이 바로 여기에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 함수는 바로 이곳으로 연결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당연히 랭스는 크기가 되겠죠. 리드 파일의 랭스가 될 수도 있고 라이트 파일의 랭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보시면 리드라든지 또는 이벤트 라이트 디스패치라고 하는 콜백 루틴은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마지막에 WDF request complete with information 이와 같은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바로 리퀘스트를 종결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WDM에서는 이와 유사한 함수로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와 같은 함수로 KMDF에서는 WDF request complete with information 이라는 함수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때 세 번째 파라미터가 수행된 크기값, 실제로 얼마큼을 처리했다 라는 뜻으로 수행된 크기값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함수들 이와 같은 함수들 아웃풋 메모리라든지 또는 주석으로 되어 있지만 copy from buffer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바로 WDM의 IO complete request와 유사한 함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벤트 IO 디폴트. 자, 이 콜백은 꼭 필요한 경우만 쓰는데 이거는 프로토타입을 보시면 Q와 리퀘스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리드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이벤트 콜백을 두지 않고 다 디폴트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종류의 명령어들은 다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즉 이곳으로 들어오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리퀘스트를 열어가지고 이게 리드인지 이게 라이트인지 굳이 가리겠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벤트 IO 디폴트라는 콜백 함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외부 요청을 디폴트로 처리하는 처리기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벤트 IO 디바이스 컨트롤 또 이벤트 IO 인터널 디바이스 컨트롤 이와 같은 이벤트 콜백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예상하듯이 이런 내용들은 결국 컨트롤 코드 여기 보시는 컨트롤 코드 인풋 버퍼 랭스 아웃풋 버퍼 랭스
자, 무엇과 유사하죠? 네, 바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API 함수 중에서 device IO control이라는 함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device IO control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그때 생성되는 리퀘스트가 바로 이와 같은 디스패치 루틴으로, 이벤트 콜백 루틴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IO 디바이스 컨트롤 디스패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벤트 콜백 루틴을 작성을 했다면 여기에 전달되는 파란색의 파라미터들, 이걸 눈여겨보시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디바이스 IO 컨트롤 함수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되겠고, 당연히 소스 코드 내에서는 이처럼 스위치 케이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장을 통해 이 IO 컨트롤 코드가 어떤 게 전달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핸들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WDF request complete with information 이라는 함수에 역시 마지막 필드에는 실제 처리된 값, 수행된 크기 값이 꼭 들어가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 시간 7장까지 배웠던, 7장에서 특별히 배웠던 그 세컨드 WDM 드라이버 기억하시죠? 우리가 write 파일과 read 파일이라고 하는 API 함수를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면 어떤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드라이버가 받아서 그것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응용 프로그램이 달라고 할 때 드라이버는 read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다시 응용 프로그램에 돌려주는 그와 같은 기능을 똑같이 수행하는 그런 KMDF 드라이버를 8장에서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KMDF 드라이버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WDM 드라이버는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7장 예제와 그리고 이 동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8장 예제를 같이 열어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WDF 드라이버를 이제 공부할 때는 특별히 코드를 보시기 전에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규칙은 항상 모든 게 다 이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이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잘 기억해 두시면 함수 이름을 외우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WDF 드라이버 create라는 함수가 있죠. 자,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WDF, 자, 이것은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접두어. 두 번째 드라이버, 이것이 바로 WDF 오브젝트, 결국 드라이버 오브젝트와 관련된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메소드, 즉 서술어가 되겠죠. 우리가 이걸 다르게 해석하자면 결국 WDF 함수인데 WDF 드라이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즉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맨 뒤에 붙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익혀두시면 함수를 딱 봤을 때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익히기가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WDF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는 대개 이와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규칙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WDF 오브젝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내가 만들고자 하는 WDF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참조하는 참조 자료형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보시면 WDF 드라이버 config라고 하는 자료와 WDF 오브젝트 attribute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자료는 대표적으로 WDF 오브젝트 중에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 생성할 때 참조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은 자료형을 정의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config 또는 attribute와 같은 이와 같은 구조체의 내용을 적당하게 초기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적당한 매크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매크로 함수가 없다면 직접 구조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채워준다고 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조체의 내용만 준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구조체가 준비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WDF 오브젝트를 생성하시면 돼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보시는 것처럼 WDF 드라이버 create, 즉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생성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 생성할 때 들어가는 파라미터 중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config와 attribute 구조체의 주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함수는 마지막 네 번째 파라미터에 바로 WDF nohandle이라고 주셨는데요. 여기에다 만약에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주시게 되면 생성된 드라이버 오브젝트가 이곳으로 리턴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운영체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원할 때마다 얻을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 문장에서 필요하다면 그 값을 취하고 싶을 때 네 번째 파라미터로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주소 값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 소스 코드의 어떤 흐름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KMDF 드라이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게 되면 아주 간단한 샘플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소스 코드 안에는 WPP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WPP 트레이싱은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트레이스 프리프로세스의 약자로서 소프트웨어 트레이스, 즉 소프트웨어 트레이스 프로바이더라고 불려지는 결국 트레이스 제공자의 어떤 동작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WPP 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 메시지 출력 기능을 주로 쓸 텐데 이 디버그 메시지 출력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이전에 뭐 KD 프린트라든지 DBG 프린트라든지 이렇게 디버그 메시지 출력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함수를 써서 그냥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셔도 되지만 특별히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어떤 툴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WPP 트레이싱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WPP 트레이싱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게 되면 그런 이제 파일들을 생성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서 또는 그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작업을 돕기 위해서 로그맨 또는 트레이스 로그 또는 트레이스 뷰라고 하는 유틸리티 등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파일들을 트레이스 파일을 실제 만들기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맨을 사용해서 실제로 세션, 여기서는 파일을 준비하겠다,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준비를 하겠다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로그맨 유틸리티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로그맨,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create, 그 다음에 trace,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my session,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임의 이름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첫 번째로 내부 파라미터 중에 P라고 해서 자, GUID가 보이죠? 이 GUID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정의한 WPP를 위한 GUID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그 드라이버 소스 코드에서도 이와 똑같은 수준의 GUID를 준비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GUID를 통해 등록되는 것을 내가 받고 싶다, 이런 뜻으로 여기도 동일한 GUID를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로그맨 유틸리티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콘솔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유틸리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 0x04 그리고 한 칸 띄고 0xFF, 이와 같은 두 개의 값이 보이는데요. 0x04는 우리가 디버그 메시지 출력을 할 때, 그걸 파일로 저장하고자 할 때 그때 최소 조건의 필터링을 위한 최소 조건의 WPP 트레이스 레벨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4라고 놨잖아요. 그 4라고 하는 어떤 레벨 값이 존재하고 그 4보다 높은 수준으로만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겠다, 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로그맨을 이와 같이 썼다는 얘기는 내가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할 때 그 중에서 4번 값보다 같거나 높은 큰 위치, 큰 레벨의 디버그 메시지만 실제로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필터로 버려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FF라고 하는 값을 주면 이것은 WPP 트레이스 플래그라고 해서 유형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비트를 사용한다는 거죠. 비트맵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FF라는 얘기는 일이 모두 8개, 즉 8비트 모두를 사용하겠다, 8개의 유형을 전부 다 포함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O라고 하는 옵션과 함께 나오는 이와 같은 패스가 바로 로그맨 유틸리티가 앞으로 생성을 해줄 WPP 트레이스 파일이 실제 출력 파일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어떤 로그를 계속 출력을 할 때 실제로 그 로그들 중에 이 로그맨이 필요한 로그들을 선택해서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로그만 가려서 그것을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와 같은 저장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로그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나서, 자,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보시면 로그맨 스타트, 그리고 로그맨 스탑, 로그맨 딜리트,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옆에 보시는 이 마이 세션은 앞에서 로그맨 크리에이트 할 때 썼던 그 세션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지금부터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게 허용됩니다. 즉 로그 파일이 막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찍는 로그들은 로그 파일로 만들겠다. 즉 enable의 역할을 하는 게 스타트고 disable의 역할을 하는 게 스탑이 되는 거죠. 또 다시 또 enable 역할을 하고 싶으면 또 스타트, 또 다시 disable 하고 싶으면 스탑, 이렇게 스타트와 스탑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하시다가 더 이상 이게 이 로그를 저장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딜리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명령을 가지고 로그 파일을 실제 만들어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WPP 트레이싱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KMDF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코드를 생성해 줄 때 자동으로 WPP 트레이스를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구조체들과 상수들을 정의한 바로 trace.header라는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자, 그 중에 일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주는 trace.header라는 파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시면 바로 GUID 보이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생성해준 GUID가 되는데요. 이 GUID가 아까 우리 로그맨에서 실제로 GUID 값을 기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로그맨에서 이 위치, 여기 있는 GUID가 보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똑같은 종류의 GUID를 드라이버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WPP를 위한 GUID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4개가 보이죠. 이게 바로 비트맵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비트 0, 그리고 두 번째가 비트 1, 비트 2, 그리고 마지막 비트 3. 모두 4개의 비트만 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고자 할 때 그 디버그 메시지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찍는 것은 트레이스 드라이버와 관련된 유형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다, 또는 트레이스 디바이스와 관련된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당하는 유형 값을 같이 디버그 메시지의 출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파일로 저장하거나 트레이스를 할 때 그 로그 파일은 모두 받을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유형만, 즉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는 디버그 메시지만 받겠다, 또는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메시지만 받겠다, 이렇게 유형별로 메시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로그맨을 사용할 때 어떻게 썼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에 보면 FF 보이죠? 이 FF가 바로 유형이 되겠고요. 지금은 제가 8개의 비트를 전부 1로 기록을 했으니까 8개 모두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4개의 비트는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내에서 이제 우리가 trace WPP 기능을 쓰려면 반드시 사전에 맨 처음 한번 사용해 주셔야 할 코드가 있는데, 보통은 드라이버 엔트리와 같은 시작 코드에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WPP init tracing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트레이스 기능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보통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내려가고자 할 때, 그럴 때 WPP cleanup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WPP init trac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원할 때마다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디버그 메시지 출력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trace events, 바로 이 함수가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여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race level information, 자, 이건 실제 숫자로 4를 나타냅니다. 즉, 내가 지금 찍고자 하는 메시지는 4번 레벨에 해당하는 메시지다 라는 뜻이 되고요. trace driver, 이것이 바로 앞에서 보셨던 유형이 되겠죠. 유형 플래그, 나는 드라이버와 관련된 메시지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문자열, 실제로 디버그 메시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낌표
펑크.점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이 trace event라는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이 함수가 어떤 함수 내부에 사용되었느냐, 즉 함수 이름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WP 트레이싱을 사용할 때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 한번 신경 써서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WP 트레이싱 기능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속성 페이지에 WPP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능에 run WPP 트레이싱 이 부분이 반드시 보시는 것처럼 예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드라이버를 빌드할 때 이 컴파일러가 먼저 run WPP 트레이싱이라는 유틸리티를 실행을 하게 되고, 이 유틸리티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이 헤더 파일을 가지고 필요한 TMP 파일, TMH 파일, 임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컴파일을 돕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켜주셔야만 WPP 트레이싱 기능이 실제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WPP는 어쨌든 디버그 메시지와 관련된 부가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큰 그림에서 우리가 동작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드라이버는 펑션 드라이버, 우리말로 기능 드라이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디바이스 스택을 배웠습니다. 디바이스 스택은 현재 PDO가 있고요. 그 PDO 위로 다른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우리 기능 드라이버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그림처럼 우리가 호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호출되는 곳이 바로 최초의 드라이버가 로딩될 때, 만약 드라이버 로딩되지 않았다면 드라이버가 로딩되면서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자, KMDF 드라이버의 드라이버 엔트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WDF 드라이버 config init이라는 매크로 함수를 써서 config라고 하는 자료형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WDF 드라이버 create라는 함수를 써서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이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first KMDF event device add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죠. 이곳이 바로 WDM 드라이버에서 말하는 add device와 유사한 일을 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적당한 이벤트 콜백 함수를 우리가 등록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함수가 리턴되고 나면, 자, 프레임워크는 다시 이어서 여러분들 좀 전에 등록하셨던 바로 first KMDF event device add, 즉 이 이벤트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호출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작업은 함수로 보자면 WDF device create 그리고 WDF IO Q create,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림을 보시면 Q를 만들 때 이와 같이 이벤트 콜백을 등록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디바이스 스택은 어떤 상태였죠?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도 디바이스 스택은 이와 같이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WDF device crea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능 드라이버를 위한 FDO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 FDO가 현재 존재하는 디바이스 스택 위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어태치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렇게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우리가 Q를 만들 때 이렇게 Q를 만들기 전에 Qconfig에다가 내가 read 파일 그리고 write 파일 같은 AP 함수에 대응되는 이벤트 콜백 함수를 두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Q를 생성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나면 이후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과 통신을 어떻게 하는가. 자, 응용 프로그램이 결국은 우리 드라이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read 파일 또는 write 파일 같은 함수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디바이스 스택으로 이와 같은 read 파일, write 파일이 전달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각각 그거에 맞는 적당한 이벤트 콜백 함수의 호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read 파일은 앞에서 정의했던 first KMDF event read
그리고 write 파일은 first kmdf event write라고 하는 이벤트 콜백 함수가 호출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벤트 콜백 함수에서 보통 사용하는 세 가지 함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wdf request retrieve output memor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output memory, 즉 output이니까 뭡니까? 여기서 기준의 아웃풋이라는 건 우리가 넣어준다는 겁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 데이터를 받고자 해서 데이터 읽고자 해서 사용한 버퍼, 리드 파일이니까 응용 프로그램 기준에서 볼 때는 결국 읽고자 하는 버퍼, 그 버퍼의 주소를 우리가 그 주소를 알아야만 거기다 어떤 값을 써줄 수 있겠죠.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떤 내용을 써주기 위해선 그 사용자의 버퍼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아웃풋 메모리를 가져오겠다, 이런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로 wdf memory copy from buff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따로 준비된 문자열을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 사용하는 임의의 메모리를 응용 프로그램 버퍼로 복사를 할 때, 즉 앞에서 바로 좀 전에 보여주셨던 요 wdf request retrieve output memory라는 함수에 의해서 준비된 그런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객체를, wdf memory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그곳으로 따로 우리가 준비된 문자열을, 버퍼의 내용을 복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바로 copy from buffer를 사용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WDM에서는 뭐 버퍼 전략을 정확히 살펴보고 시스템 버퍼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수용된 크기를 가지고 컴플리트를 시키는 작업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write도 마찬가지죠. write는 input buffer memor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나한테 보낸 응용 프로그램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의 주소를 가져오기 위한 그와 같은 함수를 wdf request retrieve input memory라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copy to buffer, 이제 반대가 되겠죠. 리드는 우리가 준비한 메모리로부터 응용 프로그램 메모리로 복사를 해주는 거지만 write의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보내준 내용을 우리 메모리로, 드라이브 메모리로 복사를 해오는 거니까 함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wdf memory copy to buffer라는 함수를 써서 응용 프로그램 버퍼로부터 임의의 크기만큼 데이터를 복사해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wdf request complete with information을 써서 반드시 실제 얼마큼 수행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드라이버 엔트리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엔트리 코드에서 우리가 꼭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자, KMDF 드라이버 엔트리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WDF 드라이버 create, 바로 이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입니다. 이 드라이버 오브젝트가 아니라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때 위에 보시는 것처럼 WDF 드라이버 config init이라는 매크로를 써서 config라고 하는 자료용을 적당하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게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생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바로 이벤트 디바이스 add라고 하는 콜백 함수를 등록하고 있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등록한 그 이벤트 콜백 디바이스 add라는 곳에서 무슨 작업을 하면 될까요? 자, 실제로 이제 오늘 살펴볼 샘플 first kmdf라는 이그젬플을 나중에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는 소스는 함수들이 하나씩 내부 함수들이 나타납니다. 즉 좀 복잡한 내용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보기는 좀 까다로우니까 계속 함수를 통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KMDF 프레임워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주는 이그젬플이니까 이제 그렇게 감안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벤트 디바이스 add라는 곳에선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에 올라갈 우리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작업이 바로 first kmdf create device라고 하는 이 로컬 함수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따라가 보도록 해야겠죠. 자, first kmdf create device. 자, 이곳에서 하는 작업은 바로 그림처럼 보시는 것처럼 wdf device create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wdf device creat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wdf device 오브젝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보니까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는 작업도 있죠. 우리 심볼 링크. 왜냐하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이그젬플,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 드라이버를 호출해서
접근할 권한을 얻어가지고 write 파일과 read 파일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create 파일의 이름, 그 심볼리 링크를 KMDF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나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로컬 함수 하나를 부르죠. first KMDF Q initialize라는 함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first KMDF Q initialize라는 함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Q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Q를 만들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바로 이와 같이 이벤트 콜백 함수들을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read 파일 또는 write 파일을 할 때 그것을 내가 받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두 개의 이벤트 콜백을 등록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위에 보니까 Q를 만들 때 Q의 스타일을 바로 WDFIO Q dispatch parallel, 동시에 두 개 이상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속성을 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Q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함수 WDFIO Q create, 이 함수에서 Q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하시면 add device에서 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WDM보다는 간단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글씨가 아주 많지만 사실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이벤트 add device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자, 보시는 것처럼 WDF device create,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작업과, 그리고 나서 WDFIO Q create,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Q를 만드는 작업,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Q에선 어떤 종류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핸들링 할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콜백 함수를 등록하시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네, 바로 이벤트 콜백 함수 write, read가 되겠습니다. 자, write는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있을까요? 자, 볼까요? 자, first KMDF event write, 자, 응용 프로그램이 write 파일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곳으로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은 진한 표시로 된 함수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보내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메모리 객체, 우리가 WDF request retrieve input memory라는 함수를 써서 메모리 객체를 얻어오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copy to buffer, 즉 응용 프로그램이 나에게 보내준 그 내용을 복사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디바이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모리 내에 p internal string buffer, 이곳으로 실제 복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은 7장 이그젬플을 보시면 똑같은 이그젬플을 우리가 WDM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곳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7장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예제를 보시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write 처리하는 우리 이벤트 콜백 함수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read 쪽도 있어야 되겠죠. 이벤트 read 쪽. 그래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read 파일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곳으로 오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WDF request retrieve output memory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의 버퍼를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객체를 얻고,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로부터 그 응용 프로그램 메모리로 뭔가 복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WDF memory copy from buffer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실제 내용을 복사해주고, 마지막으로 WDF request complete with information 이라는 함수를 써서 실제로 복사된 크기값, 얼마나 복사해 줬는지 이 값을 명시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 이벤트 리드 함수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뭔가 조금 WDM 스타일로 작성했을 때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reate clause입니다. 바로 WDF는 이와 같이 create clause가 굳이 필요 없다면 처리할 필요 없는, 여러분들 이벤트 콜백 함수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DM은 달라요. WDM은 여러분들이 그 7장에서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create와 clause는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핸들링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싫든 좋든 다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또 KMDF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받지 않겠다, 즉 Q에다가 이 create나 close와 관련된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은 그냥 자동으로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핸들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read와 write만
이렇게 이벤트 콜백을 등록하시면 그 외에 나머지 이벤트 콜백은 더 이상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아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스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First KMDF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만드는 과정은 제가 굳이 못 보여드렸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새 프로젝트 생성할 때 간단한 KMDF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시면 만들어지는 이그젬플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파일들이 만들어진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설치 파일 보이죠? 이 설치 파일은 원래 만들어져 있는 설치 파일 그대로 놔두고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동작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수정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7장까지 배웠던 WDM에 사용했던 설치 파일과 유사한 내용으로 그대로 편집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8장 이그젬플을 보실 때는 제가 올려놓은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대로 설치 파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새로 만들게 되면 비교를 하셔가지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찾아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 그것이 좀 번거롭지만 꼭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선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KMDF 드라이버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동작을 하려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그 프레임워크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WDF 코인스톨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문자열이 들어가고 나서 .dll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KMDF 버전에 맞는 DLL이 메모리에 상주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서 이 라인이 없으면 KMDF 드라이버가 동작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와 같은 라인이 WDM에는 없던 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 파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임의로 만들어주는 WPP 트레이싱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파일이 바로 trace.header라고 했었죠. 바로 이게 바로 trace.header입니다. 보이시죠? 자, trace.header.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고친다고 하면 GUID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더 유형들을 클래스 유형들을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싶다면 이곳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파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헤더 파일이 달라졌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그 7장까지 배웠던 그 이그젬플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심볼릭 네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심볼릭 네임은 똑같이 DOS 디바이스라고 하고 역슬래시 그 다음에 WDM 언더바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심플 링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WDM과 좀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KMDF에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볼릭 네임만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DM 스타일에서는 디바이스 익스텐션과 유사한 기능으로서 디바이스 컨텍스트라는 자료용을 정의를 하시고 이렇게 인터널 스트링 버퍼와 그리고 DW 스트링 랭스라고 하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는 내부 메모리를 쓰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원래 프레임워크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주는 코드 그대로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소스를 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driver.c가 되겠습니다. 자, driver.c 소스를 보면 자,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드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드라이버 오브젝트,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때 이와 같은 함수를 이벤트 함수로서 디바이스 스택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참여할 add 디바이스 함수로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trace 이벤트라는 함수도 보이죠? 실제로 WPP 트레이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init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WPP init 트레이싱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dd, 즉 디바이스 스택이 만들어질 때 사용하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함수를 따라가 보면 자, device.c에 있습니다. 이 소스는 이곳에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추가한 코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추가한 코드입니다. 즉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주는 코드에 제가 추가한 코드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저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 링크를 설정하는 작업과 필요한 익스텐션 쪽의 메모리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스트링 랭스를 0으로 주고, 자, 이것을 보면 결국은 디바이스 컨텍스트가 익스텐션과 같은 메모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심볼릭 네임이라고 하는 유니코드 스트링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심볼 링크를 실제 설정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declare const unicode string이라는 매크로는 여기 첫 번째 보시는 simName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는 유니코드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먼저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거기에 내용으로 심볼릭 링크 요 내용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요 변수를 위한 유니코드 스트링이라는 그런 선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매크로가 알아서 변수까지 만들어 주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심볼 링크를 해주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이 이름으로 크리에이트 파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심볼 링크는 한번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우는 작업은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또 WDM보다는 KMDF가 한결 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Initialize가 나왔습니다. 자, QInitialize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Initialize는 결국은 Q를 만드는 작업인데 Q를 만들 때 제가 추가한 코드 보이시죠? 리드하고 라이트입니다.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본인이 알아서 이와 같이 스탑이라든지 또는 디바이스 컨트롤 이와 같은 함수들을 등록을 해줍니다.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실제로 이곳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디바이스 컨트롤이나 IO 스탑과 같은 기능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리드 파일과 라이트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코드만 추가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Q를 만드는 작업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드하고 라이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라이트. 자, 라이트는 Q.C 소스에 들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응용 프로그램이 write fi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자, 이 로직은 우리 7장에 봤던 그 WDM 드라이버 로직과 동일하니까 그 로직을 괜히 여기서 다시 공부하는 거는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라이트에 들어오면 이곳에선 결국 응용 프로그램이 보내주는 그 문자열의 내용을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부의 특정 메모리를 잡아서 그곳으로 mem카피를 시켜주는 게 목적이니까 바로 이벤트 라이트가 처리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결국 WDM에서 보셨던 코드와 유사한 코드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를 할당하고 할당한 메모리로 이제 미리 카피해두는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플리트 할 때 실제 수행된 크기 값을 정확하게 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접근하는 방법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자, 디바이스 컨텍스트 자료형을 포인터로 정의를 하십니다. 자, 디바이스 컨텍스트 자료형은 아까 우리가 헤더 파일에서 이렇게 준비가 됐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매크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WDF declare context type with name 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여기 두 번째 보이시죠? device get context 이와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근데 이 함수가 정확하게 말하면 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름의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다오.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은 구조체에 접근하는 그런 포인터를 얻어오는 그런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요 매크로 함수를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device get context.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바로 디바이스 익스텐션과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 함수가, 이 이벤트 함수가 WDF 디바이스라는 그런 자료형이 파라미터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로 오지 않는 자료형을 사용해야 하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WDF IO Q get device 이와 같은 함수를 써서 지금 우리가 받은 요 Q, WDF Q를 소유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핸들을 다오. 즉 우리의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드라이버의 WDF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를 주면 이렇게 디바이스 컨텍스트 포인터를 얻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드 쪽을 보도록 하죠.
자, 응용 프로그램이 리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 자, 이벤트 리드라고 하는 이곳이 호출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내부 메모리로부터 응용 프로그램 메모리로 복사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WDF 메모리 copy from buffer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복사가 된 크기, 얼마큼 복사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DW return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KMDF 예제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용 프로그램은 7장에서 배웠던 그 콜 드라이버 기억나십니까? 콜 드라이버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은 똑같이 호환성 있게 동작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8장 예제는 이렇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DM 드라이버는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이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그리고 전원 정책 등의 명령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KMDF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스스로가 많은 부분들을 대신 처리하고 KMDF 커널 드라이버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플러그 앤 플레이, 전원 정책 등의 명령어를 필요할 때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간단하겠죠? KMDF 드라이버는 KMDF 버전과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최소 버전의 운영체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비주얼 스튜디오 퍼스트 KMDF 요 프로젝트의 속성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프로젝트 속성창에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시면 실제 드라이버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할 때 KMDF 버전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이버 모델에 KMDF 1.9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KMDF 버전 1.9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윈도우즈 XP 이상만 지원되는, XP 이상의 프레임워크이면 다 지원되는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버그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버그는 실제 빌드를 할 때 빌드가 되는 그 시간 날짜가 잘 맞지 않아서 프로젝트가 잘 빌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INF2 캣이라고 하는 여기 항목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use local time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게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켜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그런 로컬 타임과 관련돼서 빌드 에러가 나오는 문제가 사라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빌드하는 버전, 우리 KMDF의 버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KMDF 드라이버는 WDF-IO Q를 정의하고 그 Q에 어떤 종류의 리퀘스트를 받을지 그것들을 정의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선택적으로 필요했다면 WPP 트레이싱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WDM 드라이버는 IRP 디스패치 루틴을 작성하지만 KMDF 드라이버는 이벤트 콜백 함수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비교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8장 KMDF 드라이버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WDF 스타일의 두 번째 스타일 UMDF 사용자 모드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브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